1960년 4월 2일 벚꽃 피는 총본산에서 도다 조세희의 3회기 법요가 거행되었다. 이때 회원 세대는 이미 140만 명에 육박했다. 남은 제자들은 도다에 대한 보훈감사의 기원을 드리면서 도다가 서거한 이래 이사장 고니시 다케오를 중심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음에 깊은 감개를 느꼈다. 하지만 회장이라는 차축이 없는 전진에 한결같이 불안을 느꼈던 것도 사실이었다. 신이치는 광선 유포에 자기 몸을 내던질 각오는 하고 있었다. 사실 이제까지도 그렇게 해왔다. 이윽고 자신이 학회의 모든 책임을 떠맡아 광선 유포를 지휘해야 한다는 사실도 자각하고 있었다. 또 그것이 은사의 유지라는 점도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32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회장에 취임하는 일은 망설일 수밖에 없었다. 신이치는 생각했다. 사회적으로 보더라도 나는 회장이 되기에는 너무 젊다. 실외기를 마친다 해도 아직 36살이고 그 뒤에 회장을 맡더라도 결코 늦지 않을 터이다. 또 무고한 죄이지만 오사카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몸이다. 만약 유죄가 된다면 종교법인 참가학회의 대표 임원직인 회장을 그만둬야 한다. 그러면 소중한 학회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히게 되고 말이라. 더욱이 나는 지금까지 살아남은 사실이 불가사의할 만큼 병약하다. 더구나 몸을 너무도 혹사했다. 이런 몸으로 막중한 임무를 완수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니 신이치는 아무래도 망설여졌다. 가능하다면 적어도 7회기까지는 여유 있는 인생의 투쟁을 하고 싶다. 피로에 지친 나를 대신해 누군가 지휘해줄 사람은 없는가? 그렇지만 자기 이외에 부탁할 인물이 없다는 사실은 신이치 자신이 통감해온 바였다. 신이치의 고뇌는 깊었다. 이미 그에게는 고민을 이야기할 수 있는 스승도 없었다. 신이치는 지금 피할 수 없는 숙명의 폭풍우가 흉중에 휘몰아치고 있음을 느꼈다. 또 사명이라는 노도가 자신의 몸속에서 거칠게 소용돌이치며 밀려오고 있음을 느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숙습의 굵은 밧줄이 생명을 강하고 엄하게 죄어오는 듯했다. 거듭 사양해도 결국은 거절할 수 없는 운명인가? 도다 선생님, 신이치에게는 이미 조금의 유예도 허락되지 않는 것입니까? 이렇게 약한 몸으로 정말 투쟁할 수 있을까? 아니, 어본존의 힘은 무량무변하다. 오로지 어본존에게 끝까지 기원하고 목숨이 있는 한 지휘하는 수밖에 없는가? 4월 14일 아침이 밝았다. 도다 선생님은 회장 취임을 피하는 동안에 나쁜 종교가 만연하고 많았다고 깊이 반성하셨는데 야마모토 선생님이 이렇게 사용하시는 만큼 광선 유포가 늦어지고 맙니다. 그래도 좋습니까? 신이치는 대답이 궁했다. 모든 것이 끝났다. 도다 선생님도 당신을 3대 회장이라고 생각하고 마음속으로 맹세하며 훈련시키셨다는 사실은 당신도 잘 알 겁니다. 우리도 도다 선생님의 유언으로서 알고 있습니다. 회장 추대는 광선 유포를 원하는 모든 간부의 요청입니다. 맡아주십시오. 이미 승낙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렇게까지 여러분이 말씀하신다면 젊은 사자는 일어섰다. 마침내 신이치는 광선 유포의 진두에 나서게 되었다. 이사 중 한 사람이 서둘러 방에서 나갔다. 환호성이 올랐다. 이사들도 직원들도 서로 손을 맞잡고 기뻐했다. 고니시는 신이치의 손을 꽉 잡았다. 눈에는 눈물이 글썽였다. 신이치는 필사적으로 도다를 지키고 떠받쳤다. 그리고 섬겼다. 패를 알아 열에 시달리고 때로는 피까지 토하면서도 끝까지 달렸다. 그는 죽음을 각오했다. 도다에게 자신의 몸을 바치고 스승과 함께 위대한 광선 유포에 법전을 전개해가겠다고 결의했다. 그리고 도다가 살아있는 동안에 광선 유포를 위해 산화하자고 마음을 정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후세의 진정한 제자로서의 모범을 남길 수도 없고 현대에서 진실한 대성인 문화의 귀감이 될 수도 없다고 생각했다. 도다는 비장하기까지 한 신이치의 마음을 간파하고는 이렇게 말했다. 자네는 죽으려 하는구나. 내게 목숨을 바치려 한다. 그건 곤란하다. 자네는 끝까지 살아야 하네. 반드시 끝까지 살아야 하네. 내 목숨과 바꿔야 하네. 신이치는 32살인 오늘까지 살면서 이제부터 회장으로서 광선 유포를 지휘할 사명을 생각하자 은사가 자신에게 생명을 주었다는 사실을 실감했다.
나를 단련시키고 끝까지 연마해주신 선생님. 신심이라는 최고의 보물을 주신 선생님. 광선유포라는 최대의 사명을 가르쳐주신 선생님. 그리고 목숨마저도 나누어주신 선생님. 신이치는 스승의 고마움을 생각하자 북받쳐 오르는 감격의 눈물을 억누를 수 없었다. 내 인생은 정해졌다. 보다 선생님이 베풀어주신 대은에 보답하고 선생님의 유지인 광선유포에 이 한 몸을 바치자. 선생님의 자식인 동지들을 지키고 또 지키자. 내 목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신이치는 마음속 깊이 서원했다. 그는 도다의 제자로서 살아온 기쁨과 긍지를 음미했다. 사제의 길. 그 길이야말로 그가 걸은 청춘의 영광스러운 대도였다. 사제라는 말에 무엇인가 시대착오적인 봉건시대의 유물이라는 인상을 느끼는 사람도 적지 않다. 하지만 어떤 길이든 구국에 도달하려면 스승이 필요하다. 하물며 불법이라는 생명의 대법을 획득하려면 그것을 감득하고 촉발시켜주는 스승이라는 존재가 불가결하다. 신이치가 도다를 스승으로 받들고 따른 것도 도다가 요청해서도 아니고 누가 시켜서도 아니었다. 스스로 서원한 일이었다. 그가 도다의 제자가 되기로 마음속으로 서원한 까닭은 도다 조세이 외에는 미츠렌 대성인 불법을 온몸으로 체현한 진실한 광선유포의 지도자가 없다는 대확신 때문이었다. 1960년 5월 3일 야마모토 신이치의 제3대 회장 취임식 이르는 충계총회가 도쿄 료고쿠의 니온대학교 강당에서 개최되었다. 신이치는 은사의 유용을 보며 서원했다. 선생님, 신이치는 지금 선생님 뒤를 이어 금세 일생을 건 대법전을 시작했습니다. 생사를 초월해서 월지의 끝까지 세계공포의 여로를 나아가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고니시 다케오 이사장이 사임 인사를 하라야마 고이치가 추대 인사를 한 뒤 드디어 야마모토 신이치가 회장 취임에 인사를 하기 위해 일어섰다. 환희가 폭발했고 박수 소리가 거대한 철제 지붕을 폭풍우처럼 뒤흔들었다. 사람들은 이날을 애타게 기다려왔다. 지금 벗의 눈앞에는 간절히 계속 기다려온 신임 회장 야마모토 신이치가 서 있다. 사람들은 크게 울리는 가슴의 고동을 느끼면서 신이치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였다. 아직 젊지만 오늘부터 도다 문화생을 대표해 화이의 광선유포를 목표로 일부 전진하는 지휘를 하겠습니다. 힘차고 당당하게 울리는 소리였다. 지금 새로운 광포의 여명을 알리는 대사자후가 터져나왔다. 공전을 서원하는 동지의 박수는 환희의 파도 소리가 되어 장내에 메아리 쳤다. 행복과 평화의 드넓은 바다를 향해 노도와 같이 전진하기 시작했다. 신이치의 가슴에는 사신 홍법을 위한 결의가 뜨거운 피가 되어 용솟음 치면서 온몸에 파도쳤다. 그야말로 개목초에 결국은 천도 버리시고 재난도 당하여라 신명을 바칠 뿐이로다. 나는 금원을 생명의 깊이 새긴 것이다. 격투의 막이 화려하게 열렸다.